강의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아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 네. 네, 아웃퍼폼에서 오겠다고 했는데 아웃퍼폼은커녕 아웃되게 생겼어요, 시장에서. 2016년의 재판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 왜냐하면 그때 진짜 딱 하나 삼성전자만 올랐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오르면서 다른 대형주들도 중간중간 계속 올라요. 네. 받아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올라서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언더퍼폼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뭐 언더퍼폼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2월 들어서나 언더퍼폼이었지. 살다 보니 언더퍼폼도 하네 각도기가. 참.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건방 떨기로 했었거든 분명히 아침에. 내가 뭐 아웃퍼폼 뭐 뻔하잖아요. 뭐 그거 이러려고 했었는데 네 12월 달 겸손하게 만듭니다. 네, 일단 다음 기회에 아웃퍼폼 하기로. 11월 달에 좀 더 교만할 걸 그랬어. 아쉽네. 그러게요. 일단 성이 안 풀려. 오늘 네. 조금 아쉽었던 장이었고요. 네. 네, 근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0.5%, 1.4%씩 올랐고요. 네. 오늘은 개인들의 코스피 매수세가 좀 도드라졌습니다. 어마무시했죠. 1조 원치 샀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 안 들어왔네요. 오늘은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네. 기관은 9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코스닥은 개인이 700억 매도, 외국인이 1000억 매수, 기관이 한 23억 매도 정도로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1조면 정말 장난 아닌 돈인데. 네. 정말 큰 돈인데요. 1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1조면요. 그렇죠. 네, 10억 달러인데 지금 뭐 중국에 들어가는 돈이 10억 달러다, 20억 달러, 30억 달러다 이러는데 외국인 들어가는 물량이 진짜 돈 많네요. 그렇죠. 진짜 돈 대단히 많습니다. 예. 네, 오늘 미 의회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한 이런 국가들의 미군과 전략 무기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LGU 플러스가 28GHz 기지국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지 말지 지금 기로에 있는데 이게 참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지랜다. 4G는 얘네 거 했죠. 네, 그렇죠. 네. 5G를 통해서 이제 무선 시장 점유율 역전을 지금 LGU 플러스가 노리고 있는데요. 이 가성비가 참 좋아가지고 이번에 참 5G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역전을 노려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뭐 미군 배치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참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이 LGU 플러스의 5G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서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런 입장을 사실 그렇지 뭐 어느 나라 장비 쓰는 걸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뭐 미군 주둔 문제까지 이게 거론이 된 이상 정부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LG 플러스가 기존의 화웨이 장비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다 뭐 철거하고 교체하게 된다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오늘 5G 주들이 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다 그래서인지 반사수혜를 받는 걸 기대해서 기타 뭐 장비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LG U 플러스는 한 3.4%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보시면은 4.5세대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 스탠드얼론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5G 장비 중계기가 따로 떨어져서 전봇대에 붙는 상황이 아니고 기존의 4G 거기에다 또 추가로 얹어서 하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5G 써보지만 실제적으로 5G가 능통하게 잘 통하는 것 같진 않죠. 4G는 어디 가든지 잘 터져. 그렇죠. 어디든지 접속이 잘 되는데 5G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트러블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왠지 어렵네. 근데 뭐 다른 통신사들은 5G 뭐 장비를 잘 구축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내 이동통신사가 5G 인빌딩 장비를 구축한 건물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전년도 말에는 한 500개 정도였는데 한 4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5G 인빌딩이란 거는 건물 내에서 원활한 5G 서비스가 되도록 무선 중계기를 활용해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기술입니다. 건물 내에서도 5G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인 걸 감안할 때 이 4배나 증가한 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이 인빌딩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은 뭐 아무래도 좋은 이슈겠죠. 제가 보기엔 별로예요 아직. 아직은 속도가 모자라다. 이거 굉장히 느린 거야. 더 많이 해야 된다. 써보시면 안 돼요. 건물 안에 잘 터지나? 5G가?
지금 여기 회의실은 잘 되는데 제자리 가면 또 잘 안 터지고. 그러니까 구석탱이 들어가면 네. 안 터져요. 이거 아직 원활하진 않습니다. 아직 원활하지 않아요. 통신업체들 좀. 근데 거기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깔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아직은 그 투자 비용을 어디서 보전받을지가 명확하지 네.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도 저는 뭐 하드 뭐라 그럴까 하드코어 사용자니까 통신 하드코어 좀 빨리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 아주 많이 써요.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리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화재 위험으로 미국에서 한 42만 대 정도가 리콜 결정이 됐는데요. 현대차가 12만 9천 대, 기아차가 29만 5천 대 정도 리콜이 됐습니다. 차종은 현대차가 산타페, 벨로스터,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다음 기아차는 포르테, 포르테쿱, 옵티마 하이브리드, 소울 스포티지 등의 네. 차종입니다. 이번 리콜은 이제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세타2 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 개선 비용으로 1,500억을 내기로 한 것과는 별개의 별개? 사안이고요. 세타 엔진 아닌가? 네, 그거 네. 아니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또 엔진 내 베어링이 일찍 마모되면서 엔진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기름이 누출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 때문에 이번에 리콜이 네.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의 오늘 코멘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번 실적 측면에서는 지난 3분기에 판매 보증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뭐 이번 리콜로 인한 추가 뭐 비용 반영은 없을 뭐 것이다. 딱히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 주주분들은 참고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좀 빠졌어요. 예, 그래도 빠졌습니다. 한 근데 1% 중반, 초중반대 정도 각각 빠졌습니다. 현대기아차.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리콜보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이야. 자동차는. 그렇죠. 예, 환율이 이렇게 강세가 되면은 썩 좋게 보기가 좀 어렵죠. 예, 한 분기 내에 이 원달러 환율이 한 5%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이 한 400억, 500억 정도라고 네. 이렇게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 너무 속도가 빠르고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반등을 못했어요. 즉 1,083원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그 중국 쪽은 1,051에서 6.51에서 6.52 정도로 올라오는데 우린 1,083원 지금 고정이에요.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이어서 176단 랜드를 개발을 해서 내년도 중반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업계 최고층인 176단 512기가비트 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 플래시,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개발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마이크론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한 겁니다. 기본 저장 단위인 셀을 많이 쌓아 올릴수록 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지만 셀 내부의 전류 감소 그리고 적층 이 정리열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여러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176단 낸드를 이제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전 세대인 128단 제품보다는 비트 생산성을 35% 이상 향상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하고 읽기 속도가 20% 개선,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33%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양산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 정도의 계획 중이고요. 네. 모바일 솔루션 제품을 시작으로 소비자용 SSD, 기업용 SSD 이렇게 차근차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쉽게 얘기하면 117층을 쌓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그래서 그 웨이퍼가 한 번 들어가면 한 달 그 이상 이렇게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네. 낸드건 디램이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었냐 웨이퍼 몇 장이면 그걸 옛날 그 세발 달린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이게 사실 트랜지스터가 몇 개 달리냐는 걸로 집적도를 따지는 건데 네, 웨이퍼 몇 개를 까가지고 그걸 트랜지스터로 환원시켜갖고 바닥에 깔면 여의도 바닥이 다 새카매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정도의 어마무시한 집적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오랜만에 저 집에 있으면서 집안에 이제 일을 몇 가지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큰 일이죠. 제가 집안일을 했다는 거는. 근데 뭘 하나 있냐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불이 깜빡깜빡해서 그거를 안전기를 갈았어요. 안전기 알아요? 안전기가 뭐예요? 안전기라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몰라요? 전구를 간 게 아니고요? 아유, 안전기라 그랬죠. 안전기를 갈았다고? 나 그 정도야. 스페셜리스트야. 전구 가는 거. 안전기가 어디서- 전구는 돌리는 거지. 그걸 갈았다고 하면 안 되지. 안전기를 갈았어.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네, 전기 불을 들어오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예. 안전기. 예전에 한번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갈았던 네, 것 그걸 같아요. 갈았는데 그걸 갈면서
꼼꼼히 예전에 제가 그러면 그것만 갈았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거는 아예 LED로 교체도 할 줄 알아요. 정말요? LED 모듈이 팔거든요. 네. 모듈이 팔아요. 그 LED는 일종의 반도체잖아. 그죠? 근데 어제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3파장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 있는 거 그거를 가른 거예요. 안전기를. 그래서 LED로 바꿀까 하다가 이거 한 번만 더 쓰자 하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LED는 그냥 판때기야. 이렇게 판때기 2개만 붙여놓으면 돼. 붙여가지고 거기 안전기도 굉장히 작아요. 아주 소형화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투여되는 물량 기준으로 3파장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작은 칩들인데 칩 가격이 비쌀 때는 비싸지만 칩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집적도가 커지면서 한 판때기에서 한 판 웨이퍼에서 많이 쪼개져서 나오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겠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LED 등이 3파장보다는 원가 수준이 훨씬 적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가상각을 끝내고 나면.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기술이 모두 반도체화 되는구나. 앞으로의 기술 모두가. 그냥 물리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꼭 이렇게 예를 들어 믹서기는 소형이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 물건을 큰 걸 넣어야 되니까. 무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딸기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사이즈를 가지고 가는데 일반적인 전자제품들은 소형화되면서 단위당 단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가면서 네, 오랜만에 하니까 손가락이 피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밴드 바르시나요? 네네 까여가지고 고생하셨네요. 오랜만에 그 배치질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손을 자르더라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주 기조적인 흐름이다. 모든 기술, IT 기술들은 소형화, 집적화의 단계로 가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넘는 그 순간부터 훅 하고 가격까지 떨어지는 단가 인하까지도 진행되는 게 지금 현재 문명, 특별히 IT 문명의 흐름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그걸 고치면서 시간도 무척 많이 걸리더군요. 대단하시네요. 그걸 갈면서 전문가는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전문가는 10분이면 할 걸 난 2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대. 생각하시느라고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어려워.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2천만 가구에 보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분야로 이제 발전, 산업, 건물, 수송 이렇게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 2천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공공부지와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서 수소 충전소도 현재 LPG 충전소만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LPG 충전소는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있고요. 대중교통도 무인 자율주행 셔틀 같은 친환경 수단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발전 측면에서는 기존의 석탄, LNG 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도록 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산업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인 스마트 공장,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설립을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저탄소 공정 설비 확충을 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보조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물 쪽에서는 새 건축물을 지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제로 에너지 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얘기하기론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7년 대비 24.4% 감축이 목표인데 2025년이 되기 전에 이 목표를 상향할 것을 명시를 해서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뭔가 좀 구체성이 조금 결여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로드맵 정도에 불과하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자금 조달 계획은 아직 자세하게 정해놓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지난 2일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이 3천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하고요. 나머지 조달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직은 정확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세수가 증가할 게 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2천만 가구에 보급하려면 3천억 갖고는 택도 없지. 그렇죠. 택도 없지. 그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최근에 근데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중국의 신재생 관련 기업들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또 폭등한가요?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 설비를 많이 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올해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관련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전기차 충전소를 집안에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전기차 다음 스텝이 9월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고민을 안 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빨리 고민했다가 또 마음이 붕 떠서 너무 빨리 포지션을 구축하면 또 언더퍼폼이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무슨 세워라 내워라 가슴 점이 언제 오지 그때가 내님은 언제 오나 이러면서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 나는 시간을 죽이는 투자자 이러면서 계속 속으로는 욕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안 당하려고 이런 거 안 당하려고 일부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전기차 다음 스텝이 뭔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는 뭐 전기차다 뭐 수소차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전기차 다음 스텝은 발전입니다. 발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파가지고 빨리 너무 일찍 들어가실까봐 지금 아니야. 지금은 들어갈 때 아니야. 그건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고 고민만 해봐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다음 스텝은 분명히 그건데 도대체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2025년 이후에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일요일 날 어제 격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네. 2단계에서 2.5단계로 되었죠. 내일부터 이제 3주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2.5단계고 수도권 이외에는 2단계라고 합니다. 네. 금요일부터 일일 확진자를 보니까요. 629명, 583명, 631명, 오늘 발표된 수치는 615명. 네, 계속 많아요. 600명대에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말에는 보통 적게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는 또 600명대로 나왔어요. 네. 가지고 어제 수도권 확진자는 최고치를 경신한 470명 수준이었고요. 네. 2.5단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합 금지 업종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요. 노래방,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이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대학로 연극을 좋아하는데 못 가게 그러세요? 됐습니다. 네, Really? 네. 어. 놀랄 일인가요? 네, 전혀 뭐 그런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학로 네. 연극 참 좋아하는데 못 가게 돼서 좀 아쉽고요. 그러세요? 네. 이거 풀리면 저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네. 저 그쪽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그거 끝나고 나서 토론회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결혼식하고 장례식장은 50명 제한. 기존에는 100명이었거든요. 인원이 많이 줄었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는 이제 2단계와 동일한 기준인데요. 식당은 9시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엔 포장 배달.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뭐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백화점은 9시 이후에 영업 금지. 네. 그다음에 3단계 이야기도 이제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3단계는 이제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정도이거나 2.5단계에서 환자가 2배 늘어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네, 3단계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네. 락다운 수준의 조치가 될 예정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올해 진짜 완전 너무 끔찍한 한 해다. 네, 좀 끝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시작돼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 타격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산 시장에 있는 분들은 오늘 언더퍼포머하거나 아웃퍼포머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나신 분들은 지금 자영업자분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돈 좀 버시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건도 좀 사 먹고 사고 이렇게 특별히 그 개별단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거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네, 앞으로 3주 동안이나 좀 연장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뭐 잦아들어가지고 빨리 조기에 단축을 그랬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힘내시고요.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 그나마 보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월요일은 또 오늘 장이 올랐지만 조금 쓸쓸한 마음이긴 하지만 또 기분 좋아하시는 그 분들도 얘기하니까 있을 거예요. 속 쓰려. 네, 그리고 월요일에는 뭐 시장이 안 떨어진 게 어디인가요? 올해부터 떨어지면 좀 기분 안 좋을 텐데 그럼요. 그래도 기분 네. 좋으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속쓰린 드리도록 최고가야. 속쓰린 최고가.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음. 다시 아웃퍼폼을 기도하고 아각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